안녕하세요. CU 방위의량점 점주 신철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나서 제가 편의점 운영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운영을 하시는 점주님들이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요거 한 8가지 정도는 좀 하셨으면 하는, 권장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년간 그 CU 점포를 지금 현재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4개를 관리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시스템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봐달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어설프고 시행착오하고 스태프들이 매번 내가 나와달라고 제발 부탁하고 안 나오면 제가 깨워서 출근시키고, 아예 연락 두절이 되면 제가 자다가도 불려 나가고,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일은 뭐 나중에 또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스태프들의 어떤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함께 하겠지만, 그때 그 시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요. 제가 초반에 한 7년여 정도는 14시간씩 일을 했었습니다. 그 점포가 복권을 하던 점포였습니다. 뭐 로또와 토토와 그리고 즉석 복권, 뭐 연금 복권. 그래서 그렇게 토요일과 또 로또는 토요일이 바쁘고 토토는 또 일요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주말 없이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야간이 일을 밀도 있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제가 어쨌든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기면 매장은 점심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 상태로 또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7년여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데 콜라색 오줌이 나오는 겁니다. 뭐지? 그래서 출근해서 이제 잠깐 그 SC분한테 잠깐만 봐달라고 하고 그 위에 이제 내과를 이제 내원을 했죠. 내원했는데 이건 자기가 좀 보기 어렵다.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좀 받아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다시 이제 큰 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요거는 좀 정밀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고 조직검사를 좀 받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결과에서 사구체 신염이라는 어떤 병명이 되면 혈액투석을 좀 받아야 되고 평생 그 병원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어떤 수술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덤덤하게 나왔는데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또 결혼도 못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투석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되게 불편했고 좀 두려웠어요. 그 병원에 이제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면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받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선생님 표정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좀 얻고 싶었던 뭐 인간의 나약함? 그래서 봤는데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이 다행스럽게도 요건 일시적인 거고 당신이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피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는 근무 시간을 최대 8시간 안에서 좀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더 악화된 상태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쪼크 아닌 쪼크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가서 이제 매장에 일단은 저도 겁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근무 시간을 제가 8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예상하시죠? 14시간씩 매장이 그 다음날 오후가 돼야, 12시가 돼야지만이 매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8시간만 했을 때에는, 뭐 불보듯 뻔하죠. 매장은 당연히 안 돌아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카운터만 지키다가 갔죠. 다음날 돼서는
근무 시간은 8시간인데 하는 일은 14시간만큼 밀도 있게 이제 일을 했던 거였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했는데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야, 어떤 매장에 시스템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럴 때부터 이제 하나씩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나씩 규칙과 시스템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점포를 4개를 하고 있고, 교육, OMS 교육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7년 정도 하면서 나름의 컨텐츠도 만들었고, 그 약간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과 그 약간의 자유.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제가 오늘 1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다른 매장 잠깐 들렸다가 아까 3시쯤 와가지고 요거 조금 준비하고 이런 어떤 시간의 어떤 자유를 조금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점주님들께 한번 제가 제안하는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좀 제가 제안하고 이거를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저를 계속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 하나하나 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하는 8가지,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편의점 운영은 가족 경영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는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이 될 수는 없고 지속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스태프를 어떤 외주를 고용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족끼리 하면 그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꼭 어떤 채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포장된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죠. 가다 보면 스태프가 나의 뜻과 좀 더 다른 방향에 있어서 피드백을 해야 되거나 설득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어떤 자갈이 있고 풀이 있어서 그걸 걷어내고 뽑고 또 움푹 패인 길이 있으면 뭔가를 넣어서 그걸 평평하게 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혼자 어떤 자기 합리화나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객관적 시선을 가지고 타인들과 묻고 확인하고 스스로를 검증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갖출 수 있고, 그 객관적인 시선이 어떤 시스템과 규칙이 되어서 매장에 녹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용하고 관리하고 퇴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를 얻게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자기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라든지, 뭐 라틴 댄스 좋습니다. 탱고도 좋습니다. 저 예전에 탱고도 배웠었습니다. 그런 어떤 근로의 소득을 우리가 어떤 사업 소득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 부자인 것은 노동자인 적이 없습니다. 사업가나 투자자였던 적이 더 많았던 거죠. 제가 뭐 노동자를 비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좀 더 되고 싶다면 어떤 사업소득, 투자소득으로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누군가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룬 것이고요. 앞으로 이룬 것을 더욱더 견고한 틀을 가진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말 그대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건물을 지으면, 새 건물을 지을 때 바로 부시잖아요. 근데 뭐 핀란드라든지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걸 어떻게 고심해서 이 틀을 가지면서 어떻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윤택한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빨리 부시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할 수 있지만 이 고민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더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뜬금없지만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카페를 통해서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오프 모임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앵글을 보면서 한다는 게 정말 낯설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 점주님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을 찾아가야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얻었고, 제가 이제 굵직한 것만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 나눌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질 겁니다. 하나는 스태프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45가지의 어떤 노하우를 1번부터 45번까지 하나씩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점주님들과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유튜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